자, 이번 시간에는 열역학 제2법칙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를 하냐 하면 요거는 비가역 법칙이다. 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열역학 제2법칙은 요거는 비가역 법칙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비가역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열을 일로, 일을 열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을 갖다가 우리가 열로 변환시키고 또 열을 일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일을 열로 변환시키는 것은 우리가 용이하지만 열을 일로 변환시킬 때는 여러 가지 제약, 손실이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비가역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뭐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손실 에너지, 무효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법칙은 에너지 변환의 실현 가능성을 밝혀주는 우리가 경험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여러 학자들의 공리 이론으로서 해석되기 때문에 먼저 켈빈 플랭크라는 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얘는 열기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열을 갖다가 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일부를 저온체에 우리가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로 효율이 100%인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열기관, 시트 엔진, 열기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밝혀주는 그러한 표현이 켈빈 플랭크의 표현이에요. 효율이 100%인 기관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어떠한 엔진, 시스템, 기계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스, 손실 에너지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100%인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켈빈 플랭크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지우스라는 학자의 표현은 뭐냐. 얘는 열은 그 자신만으로 다른 물체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저온체에서 고온체로 흐를 수 없다.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에서 온도차가 있을 때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높은 곳으로 스스로 셀프는 흐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다가 우리가 이동시키려면 우리가 펌프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낮은 곳에 있는 곳을 높은 곳으로 다 올리려면 펌프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장치를 이용해서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도 열도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어떠한 시스템 내에 있는 우리가 물질의 온도를 낮추고자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냉동기예요. 그럼 냉동기는 뭐냐? 컴프레서, 압축기라고 하는 그러한 장치에서 일을 행해줌으로써 우리가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다 열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능 계수가 무한대인 냉동기는 제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적 계수가 무한대인 냉동기 제작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왜? 반드시 압축기라고 하는 장치에서 우리가 일량 또는 소비 동력을 갖다가 투자해 줌으로써 냉동기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적 계수가 무한대인 냉동기는 제작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우리가 입시론 R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다가 냉동기의 성적 계수는 압축기에서의 투자되는 동력이라는 것은 시간당 일량이고, 그렇죠. 압축기 일량분의 저온체에서 흡수한 열량, 이것이 우리가 냉동기의 성적 계수죠. 이거는 투자되는 일, 압축기의 일 또는 시간당 일량하면 동력, 압축기에서의 소비 동력분의